바이브 코딩으로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생명체 구성 물질. 자, 이거 뭐죠? 생명체 구성 물질. 뭐가 있죠? 다 까먹었어요, 벌써? 자, 다 통합과학의 연장선입니다. 이거 뭐 있어요? 물단지. 기억나? 물단지. 생명체는 물단지로 돼 있다. 물단지. 물, 단백질, 지방형. 이게 제일 많지, 물단지. 그래서 물, 단, 지, 무, 핵, 탄. 자, 이게 통합과학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물이 제일 중요하죠. 물의 특징. 그래서 물이 나옵니다. 이거 화학인가? 뭐 이런 생각으로. 단백질이죠, 단백질.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효소나 어떤 구조, 물질, 면역. 이게 다 단백질이죠. 자, 그 다음에 지가 뭐야? 지질이에요, 지질. 우리 몸에서 물에 녹지 않는 부분을 지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질의 종류가 있죠. 지질의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성지방.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게 중성지방. 지질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인지질,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죠? 그죠? 스테로이드, 그죠? 콜레스테롤 같은 거죠?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물에 안 녹아요. 그래서 지질. 자, 무가 뭐죠? 무기염류. 뭐가 무기염류죠? 이온들, 나트륨, 칼륨, 염화이온, 뭐 이런 것들을 무기염류라고 해요. 무기염류, 칼슘, 그죠? 뼈의 구성성분 이런 것들 다 무기염류라고 해요. 자, 그럼 핵은 뭐죠? 핵은 핵산. 핵산으로 뭐가 생각나요? DNA, RNA, 그죠? DNA, RNA. 탄이 뭐죠? 탄수화물은 뭐가 있죠? 포도당, 과당, 뭐 이런 이제 뭐 녹말, 이거 다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의 종류가 쫙 있죠, 그죠?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 들어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싸그리 외워야 되는구나, 그죠? 암기입니다, 암기. 자, 암기입니다. 암기. 요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성질과 종류, 얘네들의 어떤 작동 원리, 이런 걸 외우는 겁니다. 자,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거는 뭐죠? 세포가 이렇게 있고, 자, 세포핵. 자, 핵이 뭐죠? 얘는 생명활동 조절. 그 다음에 이제 내막계, 그쵸? 소포체, 골지체,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있는 것도 있고, 엽록체. 그 다음에 라이보솜, 그 다음에 라이소솜. 라이소솜은 여러 가지 성분을 분해하는 그런 거예요. 라이소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막에 이제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해서 세포 내부의 골격 구조를 만드는 성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세포에 대해서 배웠지. 그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훨씬 더 자세하게 세포들의 구조의 역할을 보고 이 세포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런 거, 그죠? 구조와 그 기능에 대해서 훨씬 자세하게 들어간다. 얘도 이제 그림 열심히 그리면서 외우는 거, 그죠? 자, 그 중에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자, 자, 세포막은 무슨 막이죠? 자, 뭐 이제 한번 보면 싹을 까먹는 거예요, 원래? 자, 인지질 이중층. 자, 인지질 이중층이죠, 자, 이게 단일막이에요. 인지질 이중층이 단일막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인지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인지질. 자, 머리는 무슨 성? 친수성. 자, 머리는 친수성, 꼬리는 소수성. 자, 그래서 머리와 꼬리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양쪽으로 요렇게 머리 부분이 바깥쪽을 향해서 이 중앙 부분에 소수성층을 만들죠, 그죠? 그걸 이중층, 이게 단일막이에요. 이중막, 핵막, 마이토콘드리아막, 엽록체막은 이 막이 두 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중막. 자, 이 사이사이에 뭐가 박혀 있어요? 단백질이 박혀 있어요. 자,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있고, 자, 반만 이렇게 박혀 있는 것도 있고, 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단백질이 있어요. 자, 이 단백질은 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투과하는 경우도 있고, 자, 직접 투과하는 경우를 뭐라고 해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투과하는 거? 단순확산. 완전 리셋이네. 단순확산. 통합과학 때 했던 거 하나도 기억을 못하네. 단순확산.
단순학사는 이제 요 지방층을 통과해야 돼서 크기가 작고 이 지방 성분에 잘 녹는 거, 산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지방, 그죠? 지질 성분, 우리 아까 했던 건 지질 성분, 지형성 물질이라고 했죠. 자, 여기 단백질 통로, 자 얘를 통해서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하죠? 촉진확산이라고 해요. 촉진확산, 그죠? 촉진확산. 자, 촉진확산은 자 입체 크기가 크고 포도당, 또는 아미노산, 또는 어떤 거 이온 이런 것들은 촉진확산을 해요. 자, 여기까지가 통합과학 때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다? 그럼 확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확산 말고 뭘 할 수 있다? 능동수송이라는 걸 한다는 거야. 능동수송. 확산이라는 것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자연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 써, 안 써? 에너지 쓸 이유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만 흘러가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역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뭐 우리가 아미노산, 세포 내부에 아미노산이 더 많이 필요해. 근데 예를 들어 세포 내부가 세포 외부보다 내부가 더 많다,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농도에 역행해서 이동시켜야 돼. 이걸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자,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생명체에 쓰는 에너지 단위를 뭐라고 했죠? ATP 써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를 써서 ATP가 되죠. 디포스페이트가 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능동수송을 해요. 그래서 능동수송을 하는 단백질의 종류도 여러 개 있어요. 입체 구조가 변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도 있고, 어떤 물질과 같이 들어오는 이런 수송 통로도 있어요. 자, 이런 물질의 이동이 여러 개가 있다. 요런 얘기. 자, 그래서 세포 내부 생명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본 구조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자, 생명활동과 물질대사. 물질대사 뭐 얘기? 이화작용, 동화작용. 그래프 나오고, 그죠? 이화가 뭐였죠? 분해. 네, 분해. 동화가 뭐였죠? 합성. 그죠? 자, 이화작용이든 동화작용이든 자, 얘네들을 물질대사라고 해요. 자, 물질대사의 의미가 뭐였죠? 오케이, 맞아요. 그죠? 자, 생명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화학 반응 기본적으로 다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자, 이화하면은 발열, 에너지가 빠져나와요. 동화하면 흡열, 에너지가 흡수돼요. 흡열. 그렇죠? 자, 그래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분해하거나 합성해서 살아간다 이거죠. 자, 효소의 종류와 특성. 자, 효소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걸 얘를 또 뭐 분류를 하겠죠. 뭐 산화효소, 뭐 이제 전이효소, 물질을 이동시키는 전이효소. 이 효소들의 이제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얘를 일정하게 분류해서 얘네들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2학기 내용도 거의 200페이지 정도예요. 200페이지. 한 절반 정도니까 여기가 중간고사 정도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중간고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그래서 자, 2학기 생명과학에서는 세포 내부 구조와 이 세포가 살아가는 어떤 형태,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다 설명을 하는 거야. 그죠?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기말고사. 자, 그 중에, 물질, 세포 내부에 물질들이 있었어요. 세포 자체가 있었고, 뭐, 이제 소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질들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이 세상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물질과 에너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 물질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에너지 대사에 대한 거야. 그죠?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이동시키느냐, 라에 대한 얘기죠. 에너지 대사라고 합니다. 에너지 대사.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느냐, 세포호흡, 광합성, 세포호흡 이거 아니에요? C6H12O6 포도당을 자 6개의 산소를 이용해서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분자로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뭘 만든다? ATP를 만든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운 거예요. 오케이, 그죠? 자, 포도당을 분해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열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ATP에 저장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세포호흡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핵이 있고, 자, 이제 세포질이라고 하죠. 자, 세포질에서, 자, 포도당이 뭐로? 포도당이, 자, 162, 인산, 자, 요게 인산을 붙여요. 자, 첫 번째 탄소와 여섯 번째 탄소에 인산을 붙여서, 다른 형태로 전환을 시켜요. 자, 이거를 해당 과정이라고 해요. 해당 과정. 해당 과정. 자, 포도당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돼서 피루부산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자, 피루부산 2개가 만들어지면 이게 어디로 이동한다? 마이토콘드리아 내부로 이동한다. 자, 마이토콘드리아 내부로 이동해서 얘가 세포호흡의 과정, 사이클을 돈다. 자, 이 사이클을 돌 때 탄소가 몇 개 들어가서 몇 개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과정을 다 배웁니다. 그죠? 실제로 분자들이 어떻게 변해서 어떤 ATP가 어떻게 발생되느냐. 자, 통합과학 때는 요게 다였어요. 그죠? 요게 다였는데 이걸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발효. 발효는 뭐가 발효예요? 발효. 효모 갖고 많이 할 거예요. 효모. 효모. 자, 요거 갖고 설명을 많이 할 건데, 자, 우리는 이제 얘 알코올 발효, 젖산 발효.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게 젖산 발효, 알코올 발효.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점점. 발효. 한 요 두세 가지 정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발효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산소가 없었을 때도 세포는 존재했잖아. 그치?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광합성 세균, 남세균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산소가 많았어. 그럼 그 전부터 세포들이 살아 있었다는 거지. 산소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발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발효라는 거의 초점은 뭐야?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운동을 막 했어. 갑자기 급격하게 운동하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우리 근육에서 젖산 발효라는 걸 해요. 어떻게든 ATP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젖산 발효라는 걸 해가지고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이제 여기 이제 땅땅해지고 통증이 느껴지는 게 젖산이 쌓인다라고 하잖아. 이게 젖산이 만들어져요. 그죠? 자, 이런 과정에 대한 게 발효. 얘도 에너지구나. 이제 얘는 산소가 있을 때 완벽하게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 발효는 산소가 없을 때 억지로라도 일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광합성은, 자, 이거 역반응이죠. 그죠? 자, 빛에너지를 뭘로 하는 거예요? 포도당이라는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빛에너지를 바로 직접 써도 돼. 직접 써도 되는데 빛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빛이 있을 때는 살아가지만 빛이 없을 때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저장해야 돼. 그럼 어떻게 저장할까? 우리 배터리 충전해 놓잖아, 그지? 자, 마찬가지로 보다 화학에너지에 배터리 충전하듯이 충전을 해 놓는다는 거야, 빛에너지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세포호흡처럼 어떻게 얘를 충전할까? 엽록체에서, 자, 엽록소 색소가, 자, 요 색소가, 자, 요 표면에서 어떻게 빛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해서 전자를 어떻게 이동시켜서 이 전자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뭔데 이 물질들로 어떻게 화학에너지 포도당을 만드는가. 그죠? 이걸 켈빈 회로라고 해요. 켈빈 회로. 자, 이런 복잡한 과정. 선생님, 기말고사 때 3개밖에 없네요. 되게 복잡해요. 이 하나하나가. 이 하나하나를 과학자들이 다 추적을 한 거야. 그래서 되게 복잡해요. 자, 그래서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생명과학, 뭐 의료 쪽이든가 생명과학 쪽이든가 뭐 이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 대학교 책을 보잖아. 그럼 맨 앞에 첫 챕터가 뭐게? 물입니다. 첫 챕터가 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물, 그죠? 물의 특성. 그러면서 물이 어떤 특성이 있어서 생명체의 근원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생명체 구성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대체로 비슷하다. 구성 물질. 자, 볼게요. 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핵산. 자, 물은 뭘로 돼 있죠? 원소가
H2O니까 수소와 산소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단백질은 뭘로 돼 있죠? CHO에 N이 하나 있어요. 그죠? 자, 지방은 뭘로 돼 있죠? CHO입니다. 탄수화물은 뭘로 돼 있죠? CHO입니다. 핵산은 뭘로 돼 있죠? CHONP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가 돼 있어요? CHO. 그죠? CHO는 다 있어요. CHO. 예, HO. 이렇게, 그죠? 자, 생명체 구성 원소. 생명체는 약 30가지의 원소로 있는데, 그 중에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90% 이상이다. 그죠? 90% 이상이다. 자, 생명체 구성 물질. 대부분 물과 탄소화물. 자, 탄소화물의 정의가 뭐죠?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자, 이런 것들이 공유결합한 물질. 자,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이런 것들이 공유결합한 물질로 생명체에서 주로 발견되기 때문에 얘를 유기물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생명체에 관련된 화학 물질이라는 것으로 탄소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탄소화물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자, 탄소를 중심으로 탄단지 핵이죠. 그죠? 자, 물은 탄소화물이 아닙니다. 탄소가 없으니까. 그죠? 탄소가 없으니까. 자, 탄수화물 중에 단백질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다. 자, 뭐라고 했죠? 물, 단백질이 제일 많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단, 핵산, 핵산, 물단지, 그죠? 지방, 탄수화물이 제일 좋고, 그죠? 세균이네, 세균. 그죠? 세균. 인체는 물단지. 세균이니까 당연히 지방이 없겠지. 그죠? 세균 지방이 없잖아. 자, 인체는, 물단지. 그죠? 인체는 물단지. 자, 물단지 무핵탄입니다. 탄수화물이 제일 적어요. 탄수화물이 제일 적습니다. 자, 세균은 물, 단, 핵산이, 그죠?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네요. 핵산, 세균과 인체의 차이점. 자, 탄소화물. 자, 그 중에 탄소 여기 있네요. 자, 탄소가 다양한 탄소 골격을 만들고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FCl, BRI 이런 것들이 결합하는 것을 탄소화물이라고 한다. 자, 탄소화물의 정의네요. 그죠? 정의. 자, 그래서 탄소 14족 원소죠. 14족. 네 방향으로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원자과 전자 네 개의 공유결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물. 자, 물은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 가장 구성 비율이 높은 성분으로 혈액과 림프액. 자, 혈액이 뭐죠? 혈액. 자, 우리 이제 혈관 보이는 거죠? 혈관 내부에 들어있는 액체, 혈액. 림프액은 뭐죠? 림프액은 뭐라 그랬죠? 림프액. 자, 얘는 상수도 역할을 하고, 그죠? 얘는 하수도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상피세포라고 할게요. 자, 그럼 상피세포에 뭘 줘야 돼요?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뭐예요? 혈관. 혈관이 산소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공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공급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액체 성분들이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영양소를 받아서 뭘 할까요? 자, 노폐물들을 뿌겠죠, 그죠? 자, 노폐물들이 다시 나와요. 근데 이 노폐물들은 혈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림프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림프관. 그죠? 림프관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우리 심장과 다시 연결돼서 다시 섞이긴 해요. 이런 것을 림프관이라고 한다. 약간 차이가 있다. 혈액과 림프액. 자, 체액의 주요 성분이다. 자, 물은 비열이 크다. 자, 비열이 뭐였죠? 1kg는 이제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양. 그렇죠. 오케이. 자, 맞아요. 자, 물, 비열. 자, 비열은 1도씩, 1kg당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뭐 이렇게, 그죠? 열 에너지예요. 비열이 크다? 1도씩 높이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체온이 쉽게 변하지 않도록 한다. 자, 기하열이 크다. 기하열. 자, 기하가 뭐야?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어떻게 된다? 열을 많이 흡수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체온을 낮춰주죠. 자, 기하열이 커서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증산작용, 땀 분비통에 체온 상승을 막는다. 자, 용해성이 크다. 자, 이거 뭐죠? 용해성이 크다.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잘 녹인다. 물은. 그죠?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인다. 자, 각종 물질 녹이는 용매로 작용해서 영양소, 호르몬, 산소, 노폐물을 운반을 잘한다.
자, 그리고 화학 반응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매개체 역할을 한다. 자, 물질 대사가 원활하다. 자, 이래서 자, 대학교 책에서는 막 이제 몇 장에 거쳐서 다 설명하지만 이거를 몇 줄로 만든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열이 크다. 자, 두 번째. 자, 얘랑 약간 연관이 있는데 기화열이 커서 체온 상승을 막는다. 세 번째, 굉장히 많은 물질을 잘 녹인다. 그래서 잘 운반한다. 자, 네 번째, 화학 반응의 매개체다. 자, 이렇게 화학 반응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오케이. 자, 요 정도로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물의 이러한 각종 특징의 원인은 뭐냐? 뭐게? 왜 비열이 크고, 왜 기화열이 크고, 자, 왜 많은 물질 잘 녹이고, 왜 화학 반응의 매개체 역할을 하느냐? 자, 어떤 물질의 성질은 뭐가? 입체구조, 그죠? 분자구조, 입체구조. 예. 자, 얘가 극성분자. 자, 얘가 극성분자가 산소, 수소, 수소 이렇게 구분형 구조로 있기 때문에 극성이에요. 극성. 자, 그래서 얘 산소와 수소. 자, 수소는 전자가 원래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산소에 자, 수소가 이제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할게요. 전자 쌍을 이렇게 공유해요. 수소와. 자, 근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전자를 뭐야? 산소와 공유결합한 데 써요. 자, 그리고 산소와 수소 중에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요? 산소가 더 커요. 전기 음성도가 뭐지? 전자 쌍을 끌어당기는 세기야. 자, 하나밖에 없는 전자를 산소가 공유하는데 이 전자마저 산소가 내놔! 그리고 굉장히 세게 잡아당긴다고. 그럼 수소는 뭐다? 전자가 없어요. 그죠? 자, 전자가 없고 거의 원자 핵이 노출된다 라고 할 정도로 플러스를 굉장히 강력하게 떼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산소와 자, 얘는 굉장히 음전하를 많이 띄고 얘는 양전하를 많이 띄겠죠. 요 사이의 인력이 매우 강해요. 특별하게 너무 강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그죠? 자, 수소결합.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왜 일어난다? 이것 때문에 수소결합 때문이다. 생명체가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수소결합. 특이하게 굉장히 강력한 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소결합. 굉장히 강력한 인력을 발생합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설명. 옆에 잘 읽어보세요. 자, 강한 극성에 의한 인력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생명체를 구성 물질 중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물입니다. 물단지죠, 물단지. OX, 생명체를 구성 물질의 구성 비율은 생명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네요, 그죠? 여기 세균하고 인체가 달랐죠. 자, 세균은 물단핵이네, 물단핵. 자, 생명체, 사람은 물단지였는데.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중 탄수화물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다, 가장 적었어요. 그죠? 자, 생명체 중에 사람의 탄수화물은 제일 적었어요. 오히려 적다. 왜 적을까요? 에너지원으로 자꾸 쓰니까. 에너지로 소모가 되니까 많을 수가 없죠. 자, 이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탄수화물 그러면? 탄수화물 그러면 일단 탄수화물의 의미가 뭐죠? 탄소의 수화물이라는 겁니다. 탄소의 탄수화물이에요. 자, 탄소가 있으면 요게 뭐가? H2O가 붙어 있어요. 탄소가 N개 있으면 H2O가 N개 있는 거. 그죠? 이걸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자, 탄수화물에는 종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종류가 있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자, 탄수화물은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자, 단당류, 종류죠. 단당류, 포도당. 자, 과당. 갈락토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갈락토스. 이당류는 뭐 같아요, 이당류는? 포도당 두 개 결합해서 이당류예요, 그죠? 포도당 두 개. 자,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되냐? 자,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해요. 자, 뽀뽀하면 연맛이 난다, 엿당. 그쵸? 뽀뽀엿. 자, 포도당과 과당이 섞인다, 포가 설. 그쵸? 설탕. 자,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섞인다, 포가 젖당. 끝. 자, 외우기 쉽죠, 그죠? 뽀뽀엿, 포가설, 포갈젓.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당류. 자, 쭉 연결된 겁니다. 쭉 연결된 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녹말. 녹말. 자, 얘를 영어로 아밀로스라고 해요. 그죠? 녹말.
자, 녹말하고 이제 식물의 세포벽을 뭐라고 할까요? 식물의 세포벽 셀룰로스라고 하죠. 자, 비슷하죠, 그죠? 원래 아밀로스, 셀룰로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아밀로스를 우리는 녹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녹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글리코젠. 글리코젠, 여기 글라이코젠이라고 해요. 일단 글리코젠이라고 쓸게요, 그냥. 자, 이렇게. 자, 포도당이 쭉 연결된 거를 다당류라고 합니다. 다당류. 자, 요런 게 있다. 자, 요런 게 있다고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그러겠죠, 그죠?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 지질. 자, 지질은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중성지방. 자, 중성지방. 우리 옆구리에 있는 거 중성지방. 장기 에너지원. 우리 나중에 쓰려고. 그죠? 장기적으로 저장한 중성지방. 그 다음에 세포막. 인지질. 콜레스테롤. 그죠? 스테로이드.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분. 자, 여기 있죠. 그죠?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지질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렇게 구분. 그죠? 구분되어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통합과학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렇죠? 자, 탄수화물. 탄수화물. 자, 1g당 4kcal. 이거 중학교 기가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기가 시간에. 자, 1g당 4kcal. 자, 그럼 해볼게요. 탄, 단, 지, 자, 무, 자, 핵, 자, 그 다음 물. 자, 탄수화물은 1g당 얼마야? 4. 자, 얘도 단백질 1g당 4. 자, 지방 얼마죠? 1g당? 얼마였죠? 지방은? 1g당? 자, 너무 그죠? 중학교 때 너무 얘가 9겠죠? 9. 4, 4, 9. 자, 무기염류 핵산 얘네는 뭐야?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죠? 에너지를 안 써요. 그죠? 에너지를 안 써요. 자, 얘 g당 4kcal. 4kcal. 자,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4, 지방은 조금 농축돼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식물에서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 뭐죠? 셀룰로스, 그죠? 세포벽 셀룰로스 얘기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단당류, 가장 단순한 형태의 당을 단당류라고 한다. 골격에 따라 6탄당, 5탄당. 자, 이게 뭐죠? 6탄당. 뭐 같아요? 6탄당. 맞아요. 육각형 모양이고 6탄, 탄자가 있잖아. 탄소 6개짜리. 얘는 탄소 5개짜리. 이런 얘기예요. 그죠? 탄소 6개짜리, 탄소 5개짜리. 자, 6탄당은 에너지 저장에 쓰이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그죠? 자, 5탄당은 우리는 핵산에서 배웠어요. 핵산에서. 그죠? 디옥시라이보스. 라이보스. 이게 5탄당. 그렇죠? 5탄당. 자, 요렇게 돼 있다. 디옥시라이보스와 라이보스. 얘도 단당류다. 5탄당. 자, 포도당의 구조를 볼게요. 자,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자,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산소가 이렇게 딱 여기 딱 있죠. 육각형 꼭대기 하나에 산소가 하나 딱 있어요. 그죠? 이게 포도당의 구조입니다. 자, C6H12O6. 자, 이가 포도당이다. 이당류, 단당류 2개가 결합한 거. 자, 엿당. 자, 뽀뽀엿. 그쵸? 포가설, 포갈젓. 오케이. 자, 나오죠? 엿당, 포도당, 설탕, 포도당, 과당, 젓당, 포도당, 갈락토스. 오케이. 자, 다당류. 자, 단당류가 수천 개가 결합하여 있는 거. 자, 다당류, 셀룰로스. 자, 세포벽. 자, 녹말, 아밀로스. 자, 우리 식물의 에너지원이죠. 글라이코젠, 동물의 에너지원이죠. 그죠? 글리코젠. 옛날에 글리코젠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셀룰로스, 녹말, 글라이코젠. 자, 얘는 셀룰로스, 세포벽. 녹말, 식물의 에너지 저장. 그렇죠? 에너지 저장. 글라이코젠, 동물의 에너지 저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간과 근육에.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건 글리코젠, 글라이코젠입니다. 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자, 포포요, 포가설, 포갈젓. 자, 쭉 연결돼서. 자, 요렇게 쫙, 요 잘 보세요. 하나는 위로 돼 있고, 하나는 요렇게 돼 있죠. 그죠? 요렇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계속 반복적으로 위아래로 돼 있으면 셀룰로스. 자, 아래로 한쪽으로만 연결되면 얘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요렇게 나선형 구조가 돼요. 이게 녹말. 자, 이 나선형 구조가 여러 개 굉장히 밀도가 높게 이렇게 막 연결된 걸 글라이코젠이라고 해요.
자, 이당류가 결합할 때, 이당류가 결합할 때, 자, 당과 당이 결합해, 얘가 결합하는 거야. 여기 결합해요. 자, 이렇게 되죠. 요게 요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요 부분이 요거예요. 그죠? 산소가 중간에 딱 있고, 그죠? 결합을 형성합니다. 자, 결합을 할 때 물이 빠져나가고 결합을 하죠. 이걸 뭐라고 했죠? 물 한 분자가 빠지고 결합을 형성한다. 이거 뭐라고 했죠? 아, 그거는 이제 단백질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아미노산끼리 결합하는 게 펩타이드 결합. 뭐라고? 자, 물이 빠져나간다. 이게 뭐야? 자, 뭐예요? 자, 뭐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이 빠져나가고 축합. 축합. 얘가 이제 연결이 된다. 탈수 축합. 자, 여기 볼게요. 여기는 OH와 H가 이렇게가 빠져나가면서 산소를 중심으로 탄소와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거. 다 공유결합이에요. 뭐죠? 다 공유결합입니다. 자, 얘네 다 공유결합이에요. 오케이. 자, 셀룰로스가 녹말의 구조. 포도당은 알파, 베타 두 가지가 있다. 녹말은 알파 포도당, 셀룰로스는 베타 포도당 구성되어 있다. 자, 녹말의 알파 포도당 분자가 같은 방향으로 결합하면 얘만 기억하세요. 나선형 구조. 아까 얘기했죠. 녹말은 나선형 구조를 형성해요. 같은 포도당이 계속 결합하고. 자, 아밀로펙틴, 셀룰로스는 베타 포도당이 어떻게 번갈아 뒤집혀 결합하면 고등 형태가 된다. 이 정도, 그죠?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요 정도만. 아밀로스는 알파 포도당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연결되면 뭐가 된다? 나선형이 된다. 자, 셀룰로스는 베타 포도당이 번갈아 가며 뒤집혀서 결합하면 고든 형태가 되더라. 자, 그래서 같은 포도당인데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다르죠. 그죠? 식물의 세포벽 단단한 이유. 자, 요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당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당의 목적은, 자, 세포벽이란 것도 있고 뭐도 있어요? 에너지원이에요. 그죠? 에너지원.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자, 지질. 지질은 뭐라고 했죠? 지질은 왜 이름이 지질이에요? 리피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피드. 자, 지질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그죠? 우리 몸 중에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다 지질이라고 했어요. 자, 알코올이나 에터. 자, 알코올이나 에터. 자, 에터는 이런 게 에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생긴 게 에터예요. 자, 얘가 산소고, 여기 요 부분 다 뭐가 있다? 이거 화학 구조예요. 이거 보고 화학 구조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그릴 거예요, 나중에. 자, 이게 뭐냐면 이 꺾은 부분이 다 탄소예요. 이 꼭지점에 다 탄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산소가 결합된 형태를 에터라고 해요. 그죠? 옛날에 에테르라고 했어요, 에테르. 영어로 있어예요, 있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산소가 있어.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터. 자, 얘는 뭐다? 기름 성분이에요, 기름에 잘 녹아요. 무극성 물질이에요. 알코올이나 에터 같은 유기용매,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을 우리는 지질이라고 했어요. 지방 성분이라고 했어요. 자,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다. 질소나 인을 함유하는 것도 있다. 구성 성분과 화학 구조에 따라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오케이. 자, 중성지방. 자, 한 분자의 글리세롤. 자, 글리세롤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OH. 이거 다 탄소가 있는 거야. 탄소. 여기에 OH가 3개 있는 걸 글리세롤이라고 해요. 글리세롤. 자, 여기 지방산. 자, 지방산은 요렇게. 자, 요렇게. 자, 요 끝부분이 뭐예요? 카복실기예요. 그쵸? 이 끝부분에 카복실기가 있는 거를 뭐라고 한다?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 뒷부분은 뭐예요? 다 탄소예요. 탄소가 워낙 많아서 탄소를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손으로만 표현해요. 그럼 선생님, 탄소는 4방향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얘는 2개밖에 결합을 안 했는데요. 결합이 안 그려져 있는 건 다 수소예요. 결합이 안 그려져 있는 건 다 수소예요. 너무 많아서 안 그려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자, 이렇게 수소가 있는 것들. 그죠? 자, 포도당도 뭐 어떻게 생겼어요? 포도당도 이렇게 그리죠, 간단하게. 실제로는 여기에 탄소가 다 있어요. 여기에 이제 수소와 OH 다 있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요. 이거 약속이에요, 그냥. 자, 요렇게 생긴 분자, 글리세롤 분자와
요렇게 생긴 지방산 분자가 어떻게 몇 개? 자,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자, 지방산 세 개가 결합된 걸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자, 이 글리세롤은 우리 뭐 세포 호흡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서 바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방이 있으면 이 지방 탄소가 있으면 얘가 두 개씩 끊어져요. 두 개씩 끊어지면서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세포 호흡 과정에 에너지원을 써요. 땔감으로 쓰인답니다. 연료예요. 예, 그렇죠? 장기 연료예요. 장작이라고 생각해요. 장작. 장작을 이렇게 묶어놨어. 그러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장작을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게 중성지방. 자,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한 물질이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보다 9죠. 얘 9. 자, 얘는 9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죠. 그죠? 그람당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장기 저장용 에너지원. 그래서 우리가 뭐야? 장기적으로 혹시 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 우리 여기 옆에 저장해 놓는 거야. 그죠? 왜? 굶을까봐. 그죠? 나중에 쓰려고 옆구리에 저장해 놓는 게 중성지방입니다. 자, 그래서 중성지방 형태로 피부 밑이나 창자 사이, 피부 밑에 저장된 지방층은 체온 유지에도 역할을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살이 좀 있는 친구들은 차가운 물에 들어가도 추위를 잘 못 느껴요. 요런 체온 유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찬물에 딱 들어갔는데 바로 추위를 못 느껴. 그럼 뭐야? 내가 지방층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찬물에 딱 넣자마자 너무 차가워. 못 견딜 만큼 차가워. 그럼 뭐야? 지방층이 없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죠. 좀 저장을 해야 돼요. 그죠? 저장을 해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중성지방 했어요. 두 번째, 인지질. 자, 인지질보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 여기도 똑같아요. 자, 글리세롤. 그쵸? 글리세롤. 자, 글리세롤은 여기 꼬다리가 3개가 있어요. 결합할 수 있는 게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2개는 원래 있던 지방산과 결합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인산이란 것과 결합해요. 인산. 자, 인산과 콜린. 자, 얘도 외워야 돼요. 콜린. 자, 인산과 콜린으로 되어 있는 게 머리입니다. 머리. 그죠? 콜린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다. 콜린. 자, 그래서 친수성 머리, 소수성 꼬리. 자, 인산 및 질소 화물인 콜린이란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게 인지질이다. 단백질과 함께 생체막의 주요 구성성분이다. 자, 인지질에 인산기를 포함한 머리 부분은 친수성을 띈다. 자, 인산기를 포함한 머리 부분은 친수성. 꼬리 부분은 탄소와 수소만 되어 있으면 기름 성분이죠. 기름 성분이니까 보다 소수성, 물과 친하지 않다. 그죠? 수성. 자, 이러한 성질 때문에 수용성 환경에서 머리 부분은 물과 접하는 바깥쪽을, 꼬리 부분은 안쪽으로 배열되어 이중층 구조를 형성한다. 자, 무슨 얘기냐? 얘를 막 수백 개를 만들어서 물에 그냥 탁 집어넣으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뭐가 된다? 자, 지방끼리 이렇게 뭉쳐지고 머리는 바깥쪽을 향하는, 자, 이런 구 형태가 돼요. 자, 이런 구 형태로 알아서 바깥층과 안쪽이 구분돼요. 그죠? 자, 신기하죠? 이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체막이에요. 자, 그래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층. 자, 이중층이 기본적으로 단일막이다 라고 했죠. 이중층이 단일막이에요. 자, 이중층, 단일막, 이중막 다 다른 얘기예요. 그죠? 이중층은 두 겹으로 됐다. 그 두 겹으로 된 게 기본 구조 단일막이에요. 그 이중층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이중막이에요. 그게 핵막, 마이토콘드리아막, 엽록체막.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자, 이렇게 생겼어요. 육각형. 자, 이거 뭐죠? 이거 뭘 그린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이렇게 표현하면 다 탄소예요. 요 꼭지점에 다 탄소가 있는 화합물을 그린 거예요. 오케이? 요 탄소가 이렇게 돼 있는 구조물이라는 겁니다. 탄소가. 자, 탄소 바깥 다른 부분 다 뭐야? 수소예요. 다 수소예요. 그죠? 이렇게. 자, 요런 형태로 생긴 걸 뭐라고 한다? 스테로이드라고 한다. 스테로이드. 자, 탄소로 구성된 고리 화합물. 자, 고리가 4개죠. 육각형 3개, 오각형 1개.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얘가 나중에 뭐가 된다?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르죠. 그죠? 자, 콜레스테롤. 자, 여기 이제 세포막의 유동성을 조절합니다. 자, 세포막의 유동성 조절. 자,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죠, 그죠? 근데 유동성을 조절하는 물질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근데 얘가 과다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동맥경화,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너무 많으면 문제예요.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성호르몬, 뭐 에스트로겐, 그렇죠? 에스트로겐, 막 이런 거, 이 성호르몬을 만드는 기본 물질이에요. 자, 부신 거칠 호르몬, 부신 거칠 호르몬, 자, 부신 거칠 호르몬, 부신 거칠. 자, 부신이 뭐죠? 위에 뭐라고? 어떻게 생긴 거죠, 부신이? 기억나요? 자, 그림이 기억나야 돼. 우리 완 배웠잖아. 자, 콩팥이 있어요. 자, 콩팥 위에 뭐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얹혀있는 물질이 있어요. 자, 왜? 전혀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요게 생각나면 맞아요. 이게 부신이에요. 부신. 자, 부신인데 뭐가 있었죠? 부신 속질이 있었어요. 우리는, 완에서는 부신 속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부신 속질이 뭐야? 이렇게 신경계, 교감신경과 연결돼 있어요. 자, 교감신경과 연결돼 있어서 어떻게 되죠? 교감신경과 연결돼 있어서 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흥분 자극이 만들어져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바깥쪽 부분을 뭐라고 한다? 부신 겉질이라고 해요. 부신 겉질. 부신 겉질. 얘는 이제 부신 속질이에요. 부신 속질. 자, 속질은 신경과 연결돼 있어서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랬죠. 네.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얘네들은 이제 영국형 표현인가 미국형 표현인가에 따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부신 겉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부신 겉질, 속질에도 호르몬이 나오고 겉질에도 호르몬이 나와요. 그죠? 이 부신 겉질에 나오는 호르몬. 자, 얘가 스테로이드성 호르몬이다. 그래요. 자, 그럼 호르몬에 대해서 보자. 인슐린은 무슨 호르몬이죠? 그렇죠. 그걸 하는 역할을 하죠. 네. 그럼 뭘로 만들어지죠? 인슐린은 뭘로 만들어지죠? 자, 우리 알게 모르게 배웠어요. 인슐린은 어디서 나왔냐면 인슐린은 세균의 DNA에 만들어져서 단백질로 합성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유전자 재조합에서 나오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유전 부호의 공통성 그래놓고 인슐린은 예전에 돼지하고 이제 돼지의 이자에서 꺼냈는데 이게 돼지를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막 너무 비싸서 돈이 없으면 못 살았다. 하지만 우리는 유전공학 기술이 발달해서 정상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잘라서 세균에 집어넣으니까 세균이 인슐린을 만들더라 이거지. 그건 뭐야?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은 단백질성 호르몬이에요. 얘는 뭐야? 스테로이드는 지질성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종류가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질로 만들어진 호르몬들이에요. 오케이. 야, 인슐린은 뭐다?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에요. 오케이. 자, 콜레스테롤은 동물의 여기 나오네요. 콜레스테롤은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뭐라고? 유동성 조절이라고 했죠. 자,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뭐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 부신 거칠 호르몬, 콜레스테롤로부터 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케이. 자, 요 그림이 나오네요. 자, 여기 펭귄이 있어요. 펭귄의 지방층이 두껍겠죠. 추운 데 사니까, 그죠? 자, 체온 보호를 하기 위해서 중성지방, 글리세롤과 지방산. 자,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단일막이에요. 자, 요게 뭐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있네요. 그죠? 자, 콜레스테롤이 얘가 흔들리는 정도를 조절해요. 여기 중간중간에 껴서. 자,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네.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 읽기도 힘들죠? 오케이. 자, 중성지방은 한 분자의 글리세롤에, 글리세롤. 뭐라고? 이렇게 생기네. 자, 이렇게 그려줬더니만 글리세롤, 이렇게 부르시네. 애가 글리세롤이에요? 그런데. 자, 이건 분자 구조예요. 자, 지방산. 지방산 얘죠, 얘. 그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지방산. 이렇게. 얘가 결합한 물질입니다. 자, 탄수화물과 지질에 대한 설명. 포도당, 과당, 설탕. 자, 포도당, 과당. 단당류죠? 설탕은 뭐죠? 이당류예요. 그죠? 틀렸어요. 그죠? 이 2당류. 그죠? 이걸 다 외워야 되네. 그죠? 포도당, 과당, 설탕, 젖당, 뭐 이런 거. 그죠? 엿당, 셀룰로스, 아밀로스, 뭐 이런 거. 자, 콜레스테롤은 지질의 예다. 지질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이 있었어요. 그죠? 오케이. 물에 녹지 않는 거 다 지질이라고 했죠. 그쵸? 자, 결국은 뭐다? 단백질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단백질 다 해. 그러니까 단백질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유전 정보는 결국 뭐야?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라는 겁니다. 자, 핵산. 핵산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핵 속의 산성물질. 그죠?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하죠. 핵 속의 산성물질. 핵산이라고 합니다.
자, 종류는 DNA, RNA가 있죠. RNA. 자, DNA는 뭐죠? 유전 정보, 그죠? 유전 물질이죠. 유전 물질. 얘는 이제 저장. 그래서 얘가 DNA가 더 안정한 구조예요. 저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RNA는 뭐죠? 유전 물질을 유전 정보라고 할게요. 유전 정보를 전달하죠. 전달하는 도중에 뭐도 있어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해줘요. 그죠? 단백질 합성. 라이보솜에서, 그죠? 라이보솜. 자, 그래서 RNA 종류가 있죠. RNA 종류. mRNA, 메신저 RNA. 그 다음에 tRNA, 트랜스퍼 RNA. 그 다음에 rRNA, 라이보조멀 RNA. 자, 요 세 종류가 있어요. 자, 리보솜에 있는 RNA. 요 세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죠? 요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단백질과 핵산은 모든 기본 단위체.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그죠? 자, 긴 사슬 형태로 연결되어 형성된 물질이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다. 자, 요렇게 반복되는 요 기본 단위를 단위체라고 하죠. 영어로 모노모라고 합니다. 모노모. 자, 얘가 이 단위체가 옆에 쭉쭉쭉쭉 연결돼서 띠띠띠띠띠 이렇게 연결된 거. 자, 얘를 중합체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위체가 쭉 연결돼서 중합체를 만들면 얘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해요. 고분자라고 해요. 고분자, 그쵸? 굉장히 큰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얘는 고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위체, 중합체, 고분자 물질 이렇게 되는구나. 단백질 CHON으로 배웠어요. 우리는 자, 중학교 때까지 단백질을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중에 구성 비율이 제일 많았어요. 그렇죠? 물단지에서 단백질 제일 많죠. 자,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으며 황을 함유하는 것도 있다. 황에 대한 언급을 이제 하기 시작하겠다. 황이 또 무슨 역할이 있겠죠. 단백질은 효소, 호르몬, 항체, 다양한 생명 활동 굉장히 많은 거를 연결한다. 자, 기본 단위체 여기 구조죠. 구조. 자, 탄소니까 탄소 골격이니까 탄소가 여기 있어야 돼. 중간에. 그죠? 탄소가 있어야 돼요. 자, 한쪽에는 NHH. 자, 얘를 뭐라고 하죠? 아미노기. 자, 암모니아기 있죠. 그죠? 그래서 아미노기. 자, COOH. 자, 얘가 식초죠. 그쵸? 아세트산. 예. 카복실기라고 합니다. 카복실기. 아미노기가 있고 카복실기가 있어요. 카복실기. 자, 그리고 여기 곁사슬 R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곁사슬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 곁사슬의 종류가 20종이 있다는 거예요. 20종. 자, 이 곁사슬이 그냥 H인 경우도 있고 CH3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거대한 이제 분자 덩어리, 그렇죠? 자, 이런 여러 가지 20종류의 결합 형태를 곁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거를 알킬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알킬기 또는 곁사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소 여기 또. 자, 이렇게 있는 게 아미노산의 구조. 얘가 쭉쭉쭉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아미노산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자,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옆에 여기 선 이게 뭐예요? 선 NH2가 뭔가 어떤 큰 덩어리랑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작용기라고 해요. 작용기. 특정 작용을 하는 화학 분자의 특정 부분을 작용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작용기의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큰 덩어리에 NH2 있으면 아미노기라고 하고, 이 아미노기가 있으면 어떤 성질을 나타내. 뭐 염기성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성질을 나타내. 자, 어떤 큰 분자에, 자, 이 선이 뭐라고? 어떤 큰 분자에, 자, 특정 COOH라는 부분이 있으면 얘를 카복실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도 이제 특정 성질을 나타내. 자, 수소 원자, 곁사슬, 얘도 이제 어떤 분자에 R이 결합되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자, 곁사슬이 결합한 구조이다.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 곁사슬은 몇 종류? 20종류.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는 약 20종. 약 20종. 자, 펩타이드 결합. 자, 펩타이드 결합은, 자, 여기에서 또 나오네요. 그죠? 자, 여기 한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결합을 하면서 OH와 H가 떨어져 나가요. 자, 물 분자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결합이 형성돼요.
자,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했죠. 물이 빠져나가면서 축합 반응이 일어나요. 탈수 축합 반응. 이거의 반대말이 가수분해요. 가수분. 탈수 축합의 반대말이 가수분해. 물을 첨가해서 분해한다 이런 얘기죠. 완전 반대로 일어나면 되죠. 자, 이렇게 된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형성된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 자, 이 펩타이드 결합이 많으면 뭐다? 폴리펩타이드. 자, 펩타이드 결합이 2개면 디펩타이드, 3개면 트리펩타이드. 그죠? 자, 10여 개면 올리고펩타이드. 올리고당 알잖아요. 그죠? 그게 개수 얘기예요. 폴리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폴리펩타이드, 많은 펩타이드라는 거예요. 그 적도어들이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많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 단백질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되어 있다. 옆에 아미노산의 종류 살짝 나와 있네요. 자, 아미노산. 자, 여기 메사이오닌. 메사이오닌 뭐 어떤 느낌 들어요? 메사이오닌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요. 그죠? 자, AUG. 코돈에 AUG가 오면 뭐야? 아우, 게시 코돈이죠. 게시 코돈에 오는 첫 번째 아미노산이 메사이오닌. 그죠? AUG가 메사이오닌. 자, 그래서 얘가 황이 있네요. 황. 그쵸? 황이 있네요. 황이 있네요. 그쵸? 자, 이런 탄소의 특정 부분, 얘를 곁사슬이라고 한다. 그쵸? 황이 있는 것도 있다. 자, 이런 걸 곁사슬. 아, 선생님, 이런 거 아미노산 종류 다 외워야 돼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까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구조만 보고, 이런 형태로 생겼구나. 그죠? 생겼구나. 자, 요렇게 하면 이거는 외워야 돼요. 요런 형태로 결합을 하는구나. 그죠? 요건 알아야 돼요. 자,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의 구조는 뭐? 아미노산의 종수배라고 배웠죠. 그죠? 종수배. 종류,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가 뭘 결정한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결정한다. 그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뭘 결정한다? 기능을 결정한다. 이 얘기죠. 그죠? 핵심 내용이. 자, 종수배가 구조를 결정하고, 구조가 뭘 결정한다? 기능을 결정한다. 오케이, 그렇구나.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단백질의 구조는 1차, 2차, 3차, 4차 4가지가 있네. 그죠? 자, 구조를 이제 1, 2, 3, 4. 1, 2, 3, 4. 자, 1차, 2차, 3차. 자, 1차, 2차, 3차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4차는 3차들의 모임을 4차라고 해요. 볼게요. 자, 우리가 말했던 아까 AUG, 우악!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그러면서 메사이오닌. 그 다음에 뭐 라이신, 뭐 트립토판, 뭐 이런 게 쭉쭉쭉 결합돼요. 한 줄로 쭉 결합된 걸 우리는 1차 구조라고 해요. 그냥 아미노산의 선형 구조, 얘를 1차라고 해요. 1차. 자, 선형 구조. 자, 그 다음에 1차 구조에서 여기 있는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 뭐가 결정되냐면, 자, 얘가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 회전이 결정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요거예요. 자, 여기 곁사슬이 있어요. 얘와 얘랑 결합돼요. 얘는 덩어리가 크죠? 얘는 덩어리가 작죠? 그러면 얘네들이 결합하면 얘네들 사이에 여기 있는 결합은 회전이 가능해요. 회전 각도가 결정돼요. 아미노산 하나하나에 얘네들에 의해 회전 각도가 결정돼서 이 회전 각도 때문에 얘가 꼬이기 시작해요. 꼬이고 접히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1차 구조가 단순한 꼬임이 2차 구조라고 해요. 얘. 자, 2차 구조라고 해요. 2차 구조. 자, 1차 구조가 요렇게 아까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되면은 나선 구조. 그쵸? 병풍 구조.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녹말도 나선 구조였잖아. 잘 보세요. 어떤 단위체가 있어. 포도당이 있어. 포도당이 있는데 다른 포도당이랑 특정 방향으로 결합을 할 거 아니야. 특정 방향으로 결합을 해. 그럼 그 다음 포도당이 있어. 그럼 똑같은 결합을 한대. 그럼 어떻게 해? 또 특정 방향으로 결합할 거 아니야. 그 다음 포도당이 있어. 특정 방향으로 결합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 나선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특정 각도로 계속 꼬이면 이렇게 꼬이면 뭐다? 나선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특정 방향으로 결합을 했어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결합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풍구조가 돼요. 그죠? 이 결합 각도가 얘의 단순한 입체 구조를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2차 구조라고 해요. 2차 구조.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2차 구조가 단순히 했으니까 얘가 온도가 높으면 얘가 막 틀어질 수 있잖아. 그럼 이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게 있다고. 뭐가 안정화시킨다? 수소결합. 그래서 생명체에는 뭐가? 수소결합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소결합 계속 나와요. DNA도 DNA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뭐야? 수소결합이야. 그렇죠? 생명체의 입체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게 뭐라고?
수소결합이야. 자, 그럼 수소결합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할게요. 자, 수소결합. 자, F, O, N에 있는 수소. 자, 이거 뭐라고 했죠? FON은 어떤 애들이에요? 아까 산소 설명할 때 얘기했죠. 물 설명할 때. FON은 대표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센 원자들이에요. 전자쌍을 세게 끌어당기는 애라고. 자, 수소는 뭐라고? 나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옆에 있는 애들이 뭐야? 내 전자를 다 갖고 가. 전자가 너무 없어. 너무 없어서 굉장히 강력한 플러스 전을 띄어요. 델타 플러스라고 하죠. 굉장히 강력한 플러스 전을 띄어요. 막 핵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F나 O나 N이 있으면 얘네들은 굉장히 강력한 음전을 띄겠지. 왜? 전자를 다 뺏어왔으니까. 그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 마치 뭐처럼? 자석처럼. 가까이 가면 자석처럼 어떻게? 탁 달라붙는다. 자석처럼 얘네들 사이에는 탁 달라붙는 인력이 다 존재해요. 굉장히 강력한 인력이 존재해요. 얘네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석들의 인력을 뭐라고 한다?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분자와 물분자가 있으면 어떻게? 가까이 가면 탁 달라붙는다는 거지? 그게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자, FON입니다. 폰. 얘네들과 또 다른 FON 사이의 결합이 수소결합이야.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미노산은 뭐야? 산소와 질소가 많겠죠, 그죠? 산소와 질소에 달려있는 수소와 수소결합을 많이 합니다. 이 수소결합이 뭘 만들어준다고? 입체 구조를 유지시켜준단다. 그죠? 그래서 뭐가 1차, 단백질, 아미노산의 1차 구조가 있었어요. 아미노산의 1차 구조가 있어서 얘가 어떻게? 얘는 이렇게 접히고 얘는 이렇게 접히고 얘는 이렇게 접혀야 돼. 자, 이렇게 접혀야 돼. 이렇게 접혔는데 보다 여기 있는 질소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질소에 달린 수소와 어떻게 얘가 이렇게 접히는 순간 자석처럼 딱 달라붙는다고. 이게 유지가 돼. 생각해보세요.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도 얘가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얘를 탁 하면 뭐야? 다 펴지죠. 그게 뭐예요? 가열하거나 이러면 변성되는 게 이런 현상이에요. 그럼 이렇게 탁 달라붙어서 게 딱 펴지면 입체 구조가 파괴되잖아. 기능이 상실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DNA도 그래요. DNA 이중 나선도 얘네들 뭐야? 수소결합으로 얘가 탁 두 개가 이렇게 꼬이면서 탁 달라붙는 거예요.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구나. 됐습니다. 자, 됐어요. 자, 뭐가? 자, 한 방에 쭉 이제 아미노산 줄 세워놓은 걸 뭐라고? 1차 구조. 자, 아미노산 쭉 줄 세워놓은 거 1차 구조. 자, 1차 구조에서 얘가 단순하게 이제 알파 나선 구조, 병평 구조, 단순한 입체 구조 달린 게 뭐다? 2차 구조. 자, 이러한 단순한 나선이나 병풍이 반복돼서 전체적인 입체 구조를 가지면 3차 구조라고 해요. 얘는 이제 완성된 거죠. 3차 구조. 근데 완성된 3차 구조 자체가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더라? 완성된 이 완성품들끼리 재조립돼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4차 구조라고 해요. 4차 구조라고 해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뭐가 보여요? 이제 보이나 좀? 질소에 달려있는 수소와 산소와 점점점 이게 뭐죠? 자, 질소에 달려있는 수소와 산소와 점점점이 있죠? 그죠? 이 점점점, 빨간색 점점점이 뭐라고? 수소결합이라고. 얘가 다 수소결합이야. 자, 이 수소결합이 뭘 한다? 이 구조를 유지시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빨간색 점점점이 이 구조를 유지시켜줘요. 근데 얘는 사실 자석 같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결합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너무 세서 수소결합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야.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해서. 자, 그래서 1차, 2차, 3차. 자, 4차는 3차들의 모임. 자, 얘가 뭐다?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 우리가 산소, 그쵸? 산소를 이동시켜주는 헤모글로빈이 4차 구조입니다. 4차 구조. 자, 알파 사슬 2개와 베타 사슬 2개가 결합된 4개의 폴리펩타이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차 구조, 이제 단백질의 4차 구조 보면 얘밖에 안 나와요. 헤모글로빈밖에. 이거 이외에 나온 적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요 그림만 잘 보면 되죠. 인슐린 나왔다. 자, 인슐린이 뭐라고? 단백질성 호르몬. 오케이. 단백질로 만들어진 호르몬이야. 자,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세포질에서 프리프로 인슐린. 자, 프리프로 인슐린. 자, 이름 자체가 뭐예요? 인슐린이 되기 전 단계라는 의미겠죠. 그죠? 프리프로 인슐린이 합성돼요.
소포체로 이동하면 소포체. 자, 소포체 그러면 뭐에 딱 떠올려야 돼요? 자, 소포체. 자, 핵에 있고 요렇게 옆에 소포체. 소포체. 여기서 뭐가 된다? 여기서 뭐가 된다 그랬죠? 단백질이 이동하면서 입체 구조가 변형된다 그랬어요. 그죠? 완벽하게 접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골지체로 가는 거죠. 골지체로. 자, 소포체에서 프리프로 인슐린. 자, 얘가 여기 있는 RNA가 나와서 라이보솜이 얘를 조립하면서 여기 달라붙죠. 달라붙어서 단백질 집어넣는다 그러고 했어요. 그럼 집어넣은 애가 어떻게 입체 구조 이렇게 꼬이기 시작해요. 자, 얘가 이렇게 꼬이죠. 딱 꼬입니다. 이 꼬여요. 자, 소포체로 이동하면서 이황화결합. 이황화결합. 자, 황이 나오는 게 두 개 있죠. 황과 황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자, 얘는 이제 수소결합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수소결합보다 강력한 이황화결합이에요. 자, 시스텔에 있는 황에서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고 남은 황 원자들이 서로 연결돼서 형성된 공유결합. 자, 이황화결합은 공유결합이에요. 자, 이황화결합의 이런 단백질이 얘네들이 변형을 시켜서 자, 특정 부분의 입체 구조를 만들면 얘가 뭐다? 인슐린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미장원 가면 어떻게 되죠? 자, 곱슬머리 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일단 뭘 하죠? 이제 산화를 시켜요. 그 수소를 떨어뜨려요. 뭐냐? 이황화결합을 끊어요. 자,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이 곱슬인 이유가 뭐다? 얘네들끼리 이황화결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황화결합을 끊어요. 산화제로 끊어요. 그럼 얘가 평평해져요. 자, 그러면 이황화결합이 다시 안 끊어지게 뭐 중화제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뭐야? 새로운 여기서의 이황화결합을 만들어서 더 이상 얘가 안 꼬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머리카락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자, 단백질의 기능, 생명체 성분. 자, 우리 몸 자체를 구성한다. 근육, 뼈, 피부, 털, 손톱, 그죠? 머리카락, 다 단백질이다. 자, 인지질과 함께 자, 세포막에 존재하죠. 수동 통로죠. 자, 세포막, 핵막과 같은 생체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막단백질은 물질 출입을 조절하죠. 선택적 투과성을 합니다. 자, 효소다. 효소. 맨날 나왔고 효소. 호르몬. 호르몬 나왔고 그죠? 인슐린. 항체. 자, Y자 모형이 딱 생각나야 돼. Y자. 항체. 여기한테 항원 결합 부위 그죠? 항원 결합 부위. 자, 몸 안에 탄수화물이나 중성지방이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여. 얘도 4죠. 그죠? 449라고 했죠. 449.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한다. 자, 단백질의 변성. 단백질의 기능은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자, 기능은 입체 구조예요. 그러니까 입체 구조가 파괴되면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백질은 뭐에 약한다? 온도나 pH. 그죠? 아까 온도는 뭐다? 수소결합을 끊어줬죠. pH는 뭐죠? 이황화결합에 영향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입체 구조가 파괴되는 겁니다. 자,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일반적으로 단백질의 본래 기능이 상실됩니다. 자, 이와 같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변성이라고 합니다. 변성.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단백질 있죠. 액틴, 마이오신 요 뒤에 근수축에서 나올 겁니다. 근육수축 원리 같은 거에서 콜라겐, 그죠? 엘라스틴, 케라틴 이런 게 있습니다. 매해 뭐가 있었냐면 매해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자,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에 코돈이 있겠죠, 그죠? 자, 코돈이 뭘 만들어요? 아미노산의 1차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의 1차 구조까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 근데 이 아미노산의 1차 구조가 어떤 입체 구조를 만들지를 계산을 못했어. 그래서 매해 뭐가 있었냐? 이 대회가 있었어. 생명공학 기술 대회인데 어떤 아미노산의 1차 구조를 가지고 입체 구조, 실제 입체 구조를 예측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예측하는 거야. 이걸 예측하면 뭘 할 수 있어? 이걸 이용해서 내가 뭘 조립하면 뭐가 나올지, 뭘 조립하면 어떤 약품, 약성, 그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런 걸 예측하는 걸 나왔어. 근데 매해 한 50%, 60% 비슷하게 맞추기도 힘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80~90%를 맞추기 시작했어. 누가? AI. 그죠? 구글에서 AI를 만들어서 그걸로 노벨상 받았어요. 그걸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미노산의 서열만 알면, 유전자 서열만 알면 입체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알 수 있어요. 입체 구조를. 그러면 입체 구조를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기능을 알 수 있죠. 기능을 알 수 있으면 그 기능의 역할들을 알 수 있다고. 그렇지? 이러면서 생명공학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가 다 AI로 연구를 합니다. 지금은.
다 AI로 연구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에이즈, 독감, 만성 골수성 백혈병, 폐암, 자 이런 다양한 질병 치료제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가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그죠? 자 이런 상황이다. 다음 시간에 자 또 핵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시고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구조. 수고했습니다.